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 최상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켰던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가 탄생 40주년을 맞아 태권도 시범단이 창단됐습니다. 로봇 태권브이의 품새나 동작 자문에 도움을 준 유승선 사범이 특별한 시범 공연을 펼쳤는데요. 특히 공연 후 모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서 훈훈한 귀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승선 사범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죠. 로봇 태권브이의 실제 모델 사범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봇 태권브이의 실제 모델이라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모델을 어떻게 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우연이죠. 네. 이제 젊었을 때는 태권도를 그러니까 산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쳐 달라서 시작된 데가 조병옥 박사 산소 옆에 네.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네. 운동을 가르치시게 되신 그런데 거네요. 이제 한두 사람 배우더니 나중에 한 150명 됐습니다. 그 수리의 네. 주민들이. 이제 그 한 사람 중에 김일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제 영화인이죠. 어느 날 하루는 태권도하고 로봇하고 혼합해서 만화영화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길래 저는 영화는 잘 모릅니다. 근데 태권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한 1년 후에 문공부에서 허가가 취득됐다고 영화를 만들더니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를 가르치시던 그 제자분 중에 영화를 제작하는 분이 계셨던 거군요. 예.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로봇 태권브이 계획을 했죠. 계획을 하셨고. 네, 기획을 했고, 그 당시 유명하던 영화사가 이제 유현묵 씨라고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유 프로덕션이라는 데서 제작을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청기 감독님께서 모든 감독을 하면서 그 영화를 다 만들어냈죠. 그럼 그 영화를 만들 때 네. 사범님께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시게 된 건가요? 태권도의 모든 동작 같은 걸 해서 이제 전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사진으로 많이 찍었죠. 찍고 난 다음에 네. 그 영화인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태권도의 어떤 동작에 대한 이론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주먹은 어떻게 잡는다. 네. 또는 이제 손끝질이 같은 걸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찌르면 이 손이 들어가다 이게 걸리면 이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요런 거 아주 소소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발차기는 어떻게 무릎을 어떤 식으로 들어서 어떻게 때려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 사람들이 상상에 그렇죠. 만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전 뭐 좀 무감각했어요. 영화가 나오는 것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표를 갖고 오고 좀 어느 정도 좀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은 개런티를 갖고 왔었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상하게 개런티는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영화표만 받고. 와, 개런티도 안 받으시고. 우리 체육관 아이들 영화 보여주러 갔다 보니까 대한극장에 한 7바퀴 반을 그 주변을 이렇게 돌고 서 있더라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가셨군요. 네. 이제 그런데 가서 영화를 보니까 내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태권도 하면 좀 힘세고 내 딴에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화영화 사범이 이렇게 쑥스럽고 재미가 없더라고. 네. 그래서 영화사에서 항의도 했어요. 그 영화 보실 때도 뭐 사범님 동작 하나하나를 이제 보고 만화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동작들을 봤을 때 네. 내 동작을 좀 잘 표현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태권도가 국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문화공부부에서 그 허가를 내줄 때
정통 태권도 사범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라. 만하니까 너무 황당하게 뭐 10바퀴, 20바퀴 돌다 휙 날아가서 하고 네. 이런 것은 좀 국기에 손상되니까 그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작가나 그림 그리는 분들께서 당신네들 상상도 가미가 됐죠. 그 당시 이제 태권도가 또 공격해 들어오면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 넘어뜨린 다음에 치는 것도 있고 네. 그럴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잘 표현됐습니다 그때. 네, 보고 참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네. 40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시범단인가요? 제가 네, 시범단을 만드는 것은 한 5년 전부터 네, 만들어서 하다가 로버트 태권브이 시범단은 작년 7월 달에 로버트 태권브이 대표 신철 사장한테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너무 잠들어 있으니까 네, 태권도로 다 잠 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단 해서 전국을 활동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라 그랬더니 아유 사범님뿐이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우리 나이가 되니까 이제 뭐 대학 교수들 하던 친구들도 정년퇴직할 때가 오고 하니까 네. 이제 노후에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그중에서 호수대 교수 허송이라는 분이 옛날엔 참 대단한 태권도인데 자기는 실버 태권도를 해서 노인들 건강을 우리도 노인이니까 우리 그런 걸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데서 착안돼 가지고 그러면 재능기부라는 게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외계층도 있고 특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천안에 많아요. 네. 그것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면은 그게 한류고 한국을 알리는 길이고 그냥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그냥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네. 시범 공연을 펼치셨는데 이 공연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태권브이 시범단 상소를 하는 네. 행사를 하면서 네. 우연하게 재능기부단체력이 지금 발족이 된 거예요. 네. 몇몇 태권도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뭐 밥 한 끼 먹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하면 난 이런 일 좀 하고 싶다. 네. 태권도를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재능기부를 하자.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공연을 준비하실 때 또 네. 어렵거나 또 힘드셨던 부분도 물론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선 이제 저희들이 운동을 가리키는 도장은 좀 작잖아요. 네. 뭐 저희 도장이 꽤 큰 편인데도 작아요. 작은데 한 20, 30명을 여러 가지 간격을 맞춰서 이제 어떤 작품 연습을 할 때는 대학교 강당 같은 데 빌리던가 네. 이런데 방학 때 겨울이라 거기 쓰지 않는 거 쓰려니까 추운 데서 하는 게 좀 어려웠죠, 애들이. 그러면 그 시범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멤버들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사범님 그 시범 공연 하실 때 로버트 태권브이의 실제 그 동작들을 공연을 선보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범님께서 보여주셨던 동작들이 영화에 나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 동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작 혹시 있으신가요? 뭐니 해도 이제 2단 옆차기라고 네. 붕 날라서 그냥 마지막으로 상대방 퇴치하는 거. 네. 비장의 무게, 이제 그 당시 2단 옆차기. 지금은 더 좋은 기술도 많이 나왔지만은 네. 그때는 뭐 2단 옆차기라든가 뛰어차기라든가 회전축이라든가 이런 정도고 지금은 뭐 이제 공중에서 한 4m 높이까지 애들 날르는데요. 4m요. 예. 이 로버트 태권브이의 실제 모델이라는 그 타이틀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시범단도 만드시고 또 보람된 일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뿌듯한 거는 철모르고 운동할 때가 내가 온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온양고등학교에 태권도부라면은 그냥 햇빛 쨍쨍 찌는 황토백에서 운동할 때 네. 그 후배님들하고 운동했던 시절을 지금도 이제 앨범을 보면 그게 제일 보면은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고 보고 싶은 친구들이 거기 다 있고 이제 완전 지도자로서는 제가 이제 경기고등학교 태권도부하고 전교생을 좀 운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강남에다 이제 체육관을 만들 때도 경기고등학교 화동에서
삼성으로 옮길 때 걔들을 가리키고 싶어서 허벌판에다 왕호체육관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74년도에.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2년 정도 아이들 가르치던 때가 좋았죠. 재미있고. 네. 사실 사범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정말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뭐 최연소 유단자로 매스컴을 타기도 하셨던데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그 63년도가 62년도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부 이 태권도가 진짜 떡거머리 총각들만 막 하고 어린애들은 옆에 중학생도 없었어요. 그 시절은 네. 또 그랬군요. 예,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또 엄청 엄격하고 무서웠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야, 네가 제일 어린 놈이라고 하면서 나왔다 하면서 대한일보에 네.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어린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뭐 확인도 안 했고. 네. 근데 거기 써져 있는 것이 최연소 유단자 뭐 이렇게 됐다는 걸 나왔더라고 한번. 30살 때는 대한 태권도협회 시범단 부단장을 또 맡기도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것은 30살이 아니라 28살 때. 아, 30살이 아니라 예. 28살 때 하셨군요. 그게 이제 네. 기술심의회 각 분과 의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인데 이제 그 당시 부위원장이면 20대에 그거를 했다는 것은 전후무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실 때 외국인들이 오면 국회에서 시범할 때 좀 많이 좀 관여도 했고, 근데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서도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못했죠. 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범님의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범님의 뇌구조 이 판을 준비를 했는데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가족 건강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왜 가족 건강을 가장 크게 적어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젊었을 때 이제 가족 중에서 좀 많이 몸이 불편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집사람이. 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좀 저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저하고 제 옆을 지켜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좀 좋으려면은 내 부인이 옆에서 있어서 네. 건강하게 같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좀 같이 타고 가족이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재밌게 살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전거와 등산도 그러면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적어주신 거겠네요. 그러면요. 네. 아파트 살다가 전원주택가 사는 이유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 같은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라든가 이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 사람도 하나씩 하니까 이제 뭔가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자연하고 이제 어울리는 것이 시간을 소유하는 데 가장 좋아요. 네.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니까 또 농사를 지으시나 봐요. 여기 옆에 예. 농사를 적어주셨는데, 예. 네, 어떤 농사 짓고 계시나요? 아니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식생활에 필요한 거, 뭐 어떤 약 같은 것도 안 치고 유기농 재배죠. 네. 뭐 그리고 좀 과일나무 같은 거 심어서 따먹는 재미도 있고. 아, 그럼 직접 수확도 하셨어요? 그럼요. 어떤 것들 수확하셨어요? 많아요. 뭐 대추부터 콩부터 마늘부터 양파부터 뭐 도라지부터 더덕부터 좁은 공간에다 농사 재미로 참 많이 짓고 계시네요. 재미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재밌어요 그게. 그리고 농사 일을 해보면 씨를 심고 새싹이 돋잖아요. 네. 하루하루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생 이렇게 태권도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변해지는 모습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네. 또 이제 작은 부분인데 부인과의 여행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여행 평소에 많이 다니시나요? 많이는 안 다니는데 저는 여행이라면 뭐 외국을 가서 하는 여행도 여행이고 뭐 화려한 데를 가는 것도 여행이겠지만은 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냥 가끔 부인하고 드라이브 가자 하면은 이 근처 어디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네. 앉아서 쉬었다도 오고 얕은 산 같은 경우는 좀 등산도 조금씩 하다가 가서 둘이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오면은 네. 돈도 안 들고 그런 건 자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색다른 곳도 좀 가보고 싶고. 예. 뭐 앞으로도 가족 건강하게 정말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서범님께서 가족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서범님께서 이 태권도를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이 몸이 좀 아프셔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몸도 이제 약했지만은 네. 벌써 이제 그 시절은 50년대 후반, 60년대는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 사회가 치안 같은 게 이렇게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때 유행어가 법보듬 주먹이 앞선다는 얘기가 유행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힘이 좀 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리한 짓을 해도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억울한 건 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옆집에 형이 이제 옛날엔 그 소풀띠 끼고 깔비로 다니는 게 있어요. 그 형은 깔비고 나는 이제 소풀띠 끼고 같이 가면 그 형이 혼자 뭘 발질로 차고 막 하는데 그게 조합해서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안 네.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더니 네. 이건 넌 어려서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자꾸 졸르니까 한 3개월 정도 졸랐나 봐요. 그러니까 도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너 오늘 도장 가서 입단을 해가지고선 태권도를 안 배운다면 넌 형이 그냥 안 놔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100번 형 그런 일 없다고 하고 했는데 아 진짜 훈련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못 나가지고 그냥 계속 하게 된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두 따님도 어릴 때 네. 이제 태권도를 배워서 따님 중 한 분이 지금 또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도 도장을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라 계속 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계속 고집을 하고 계속 하시니까 네. 자기들 이제 서울에 결혼해서 서울 살다가 사위까지 데리고 내려왔어요. 또 이제 그 뮤지컬 배웠기 때문에 따님이요? 춤이라든가 이런 작품 같은 구성도 좀 있으니까 시범단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정말 도움이 많이 네. 되겠네요. 춤 같은 것도 가르치고 연기도 네. 가르치고. 근데 지금 이제 칠순의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역 사범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비결은 별로 없고요. 태권도하고 네. 태권도 열심히 했고 내 관리라면 이제 술을 안 먹고 또 그다음에 좀 하루 일과를 계획성 있게 밥 먹는 시간부터 이게 되게 정확해요. 하루 일과가 저는. 네. 근데 칠순의 나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사범님 굉장히 동안이세요. 좀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가고 비슷한 아가씨들이 날 보고 아저씨 했거든요. 네. 그땐 나이가 많이 먹어봤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도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시켜 나가면은 빨리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운동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네. 생활화가 돼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이제 남자 친구들은 다 태권도를 배우고 했었거든요. 네. 뭐 여자 친구들도 배우고 했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공부 하다 보니까 태권도를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덜 배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보시면 좀 안타까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자꾸 연령층이 낮아져요. 아까도 내가 최연소라고 한 게 중학교 때인데
그땐 떡거머리 총각들뿐이 없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태권도 들어오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가 시시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만 돼도 배우는 애들이 별로 없고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졸업생이에요, 태권도. 네.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태권도 안 다닌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국기라고 하고 종주국이라는 데서 태권도의 미래에 대해서 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종주국이라면 그 태권도 미래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태권도에 진짜 태권도의 위상은 전 세계에 대단히 대한민국을 알린 거거든요, 태권도로. 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국내는 취약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범님이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이 태권도를 많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시범단 같은 것도 그런 뜻이고 또 나는 또 유일하게 반대로 성인들은 네. 40, 50, 30, 20,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지금도 제가 직접 가르쳐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태권도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요번 내 행사한 데서 내가 도전하는 마음이 태권도 바른 교육을 통해서 태권도의 어떤 근간을 작은 곳에서부터 잡아보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걸 꼭 하고 싶어요. 네. 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태권도의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범님께서는 재능 기부를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가요? 외국인군자 센터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 가르치기도 그랬어요. 아, 외국인 그러셨구나. 근로자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못 가르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라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만 택해서 내가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도 다 반납하고 그 친구들 가르치러 가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뭘 봤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태권도를 좀 약간 시시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많이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어른들이 안 하니까. 중학생들이 안 하니까. 네. 근데 걔네들은 내가 태권도를 가르칠 때 정말 배우려는 그 눈빛이 진짜 그런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네.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뭐 나이는 먹어서도 얼마나 가르치는 재주는 있어요. 뭐 사범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태권도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와 또 이런 재능 기부 활동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더 이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또 이루고 싶으신 소망 있으시다면 한 말씀 여쭤보고 싶네요. 로봇 태권부 시범단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그 로봇 태권부가 우리 국민 정서에 옛날 추억을 좀 간직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네. 지금 40대에서 50대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태권부 시범단을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아직도 제가 살아서 아직도 움직일만 하니까 네.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시범단 만들어서 짧게는 천안에서 시작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브랜드 또 더는 국가적인 브랜드로도 태권도는 브랜드가 될 만해요. 네. 국가적인 브랜드로 로봇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놓고 자리 잡아 놓으면은 태권도로 평생 사는 사람으로서 좀 할 일을 조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떠날 것 같아요. 네. 사범님 앞으로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마워요.